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에게 묻다 세 번째 시간으로 언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사실 받고 싶어서 받는 경우보다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감정평가를 받는 근거 법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일반법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민법 같은 법률을 얘기하고요.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정 주체가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대부분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되게는 감정평가사법, 그리고 감정평가사법 외에는 사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세법에 감정평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정 행위나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법,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그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다, 토지보상법, 이렇게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되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몇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정평가사법입니다. 감정평가사법에 보면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주체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되게는 5가지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토지 등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마찬가지로 토지 등에 대해서 대출, 매입, 매각, 관리, 재무제표 작성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시면 1항에서 규정되어 있지 못한 세부 기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의 경우에는 지방공사, 2항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법이었고요. 다음으로 상법을 보시면 상법에는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물 출자라는 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자본금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현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현물 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 현물의 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현물이 실제 현금에 상응하는 가치가 얼마냐를 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 확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자산이나 증여자산은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 증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의 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 그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용, 공매, 감정 가격 등으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입니다.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동산에 공시된 가격인데 그 공시된 가격 중에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고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보상법입니다. 공익사업을 할 때,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을 했으면 그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를 하고요. 공공 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가 다 공공의 섹터에 들어갈 거고요. 민간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개인까지가 민간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행위 주체들이
특정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평가의 이름을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 지자체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저희는 국유재산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특정 부분으로 법원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한다? 그럼 경매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를 의뢰한다? 표준지평가.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가를 의뢰한다? 보상평가. 금융기관이 대출 목적으로 대출하는 자산의 평가를 의뢰한다? 담보평가.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자산을 평가한다? 자산재평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현물출자 가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의뢰한다? 일반평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각 평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공공의 섹터에서 의뢰되는 평가건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의뢰하는 평가건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 민간에서 의뢰되는 평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담보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현물출자 가액을 증명하거나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증빙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 평가가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적 평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가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산정의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11%, 법원이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평가를 저희는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당 감정평가 업무가 저희의 전체 업무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